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폭동 이후의 코스를 스케치했습니다. 에베소 폭동으로 예상보다 빨리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 이후의 코스는 사실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여정이었지만 중요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경로를 스케치하여 그 이후의 전체 여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사역지인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냐, 헬라, 고린도에 도착해서 3개월 과동한 후 예루살렘 행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는 데까지 공부했는데요. 사도행전의 이때의 기록을 보면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코스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이때의 상황을, 즉 에베소 사역 이후의 상황을요, 매우 소상하게 기록을 했답니다. 어디였는지 혹 기억나시나요? 네, 고린도 후서였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냐에 갔을 때 기록한 편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냐로 간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으니까요. 우리는 신약을 공부하면서 난제가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기, 그리고 사도행전에 서신서 연결해서 읽을 줄 알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으로만 보면 간단히 사실 진술만 했는데 편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숨겨져 있던 이때 상황이 쏙쏙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후 자기를 가짜라고 해서 소송이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다녀왔던 이야기,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 들고 디도가 고린도에 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랑 바울 사이, 즉 자기네들끼리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는 모르는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얘기를 바닥에 깔고 하거든요. 그러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른 채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탐정처럼 돋보기 들고 구석구석 분석해봐야 비로소 고린도 후서 편지가 읽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확인할 거예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를요. 자,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을 썩으면서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 1순위 목적지, 제일 처음 목적지인 마케도냐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요. 자, 오늘 다시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에서 고린도 후서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짝 공부를 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자세히 공부하며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막 떠나 마케도냐에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펴기 전에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답니다. 자, 바로 1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 없이 1장을 열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풀리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2번째 다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이야기가 풀린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미 2번째 방문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3번째 방문을 준비한다고 하죠. 자, 13장 1절도요.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역시 이번에 고린도를 갈 것인데 이것이 3번째 방문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문은요. 고린도 교회 개척을 했을 때이고요.
그리고 언젠가 분명 두 번째 방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짝 봐서 알고 있어요. 그쵸?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이라. 사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의 조짐은 분쟁 문제를 다룬 고린도 전서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바울은 아마 못 올 거야 하고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에 바울이 내가 못 갈 줄 알아? 그러고 있는 분위기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두 번째에 계획에도 없던 방문을 했나, 고린도를 갔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송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범죄한 사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뭔가 아주 독특하게 교회 안에 음행 문제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소송 문제랑 걸려있고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못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연속성상에 있는 겁니다. 소송 사건이 연루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자,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걸러내야 돼요. 자, 우선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자,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잘못한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아주 그가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것만 확인하고요. 자, 왜 두 번째 갔었나? 이 문제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서 13장 2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에게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세 번째 가는 것인데 가서 여러분을 만날 건데 아직은 좀 걱정이 된다. 왜냐? 문제가 덜 해결된 것 같이 떨떠름한 것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13장 2절에 지난번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그 범죄한 사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지금 다시 말하는데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을 왜 했나? 어떠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범죄한 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 간 것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다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휘저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도 에서도 이들을요, 거짓 사도요, 이들은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과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범죄한 그 사람들과 이 거짓 사도들이 결탁되어 둘이 한편으로 묶여 있었던 듯합니다. 거짓 사도가 기득권을 가지고 바울을 반대하면서 무시하면서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싸고 돌면서 바울을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바울은 가짜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며 바울을 물리치려고 하는 반바울 운동이 점점 더 세워지고 소송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음란한 사람 문제도 해결도 못하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음행과 소송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짓 사도와 결탁이 되어 교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더 나아가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위험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무조건 쭉 읽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실마리가 있는데 두 번째 다녀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갈 수밖에 없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방문을 바울이 화가 나서 했던 건데요. 그럼 이때 가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가? No.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